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제 친구랑 나눈 대화 내용이 오늘 스마트폰 광고에 그대로 뜬 적.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알았지?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든 적 있으시죠? 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혈압약을 검색했는데 그 후로는 유튜브든 뉴스 앱이든 어디를 가도 건강식품이나 병원 광고가 계속 따라다니는 경우요. 내 폰이 나를 감시하는 건가? 누가 내 정보를 보고 있는 걸까? 그렇게 의심스러웠던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런 일의 대부분은 해커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허락해 준 설정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새 앱을 설치할 때마다 뜨는 문구, 사진 접근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위치 정보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마이크 접근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대부분 귀찮으니까 일단 허용을 누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클릭이 내 폰 안에 수많은 개인 정보를 외부 서버로 내보내는 문을 여는 순간이 됩니다. 사진 속 얼굴, 내 집 위치, 대화 내용, 심지어 목소리 패턴까지 이 모든 게 데이터로 저장되고 분석됩니다. 설마 나 같은 사람 정보를 누가 보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요즘은 인공지능이 이 정보를 모아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언제 잠자고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까지 예측합니다. 그렇게 모인 데이터는 나도 모르는 사이 광고회사, 보험사, 심지어 해외 서버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잠깐 검색한 병명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연령대별 소비 패턴에 따라 특정 상품이 더 비싸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스마트폰 설정 하나가 내 인생의 조건을 바꾸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막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보안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는 정보를 지키는 기능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게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모를 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써요. 괜히 잘못 건드리면 폰이 고장 날까봐 무서워요. 하지만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안전한 설정법입니다. 단 5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개인 정보가 새는 통로를 단단히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은 참 편리하죠.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감시라는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신도 모르게 새고 있는 정보의 실체를 밝히고 내 손으로 직접 지키는 7가지 설정 확인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단순히 보안 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생활, 그리고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생활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꼭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의 정보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서 새고 있는 정보, 직접 막는 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주소나 계좌번호를 복사해서 카톡에 붙여넣거나 인터넷에서 문장을 복사해 메모장에 옮길 때가 자주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복사하고 붙여넣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순간 그 내용은 잠깐 동안 스마트폰 안에 클립보드라는 공간에 저장됩니다. 클립보드는 말 그대로 복사하거나 잘라낸 내용을 임시로 보관하는 상자 같은 곳입니다. 다음에 붙여넣기 할 때까지 잠시 머무는 장소이죠. 문제는 이 상자의 뚜껑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다른 앱이 여러분의 허락 없이 그 안을 들여다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메모 앱, 쇼핑 앱, 심지어 게임 앱 중 일부는 클립보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용 편의를 위해 자동 입력을 돕는다고 설명하지만 사실상 복사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행 앱에서 복사한 계좌번호, 문자에 담긴 주소, 심지어 비밀번호 일부까지 다른 앱이 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앱이 종료된 뒤에도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클립보드 내용을 자동으로 읽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안 전문가들의 조사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앱의 약 40%가 사용자의 클립보드 데이터를 무단으로 읽어들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중 일부는 광고용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즉, 내가 복사한 정보가 이미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이 문제는 몇 번의 간단한 설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의 설정 앱을 엽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개인정보 보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메뉴를 누르세요. 그 안에서 고급 설정 또는 보안 설정 항목으로 들어가면 클립보드 접근 제한이라는 옵션이 보일 겁니다. 그 기능을 허용 안함 혹은 사용 안함으로 바꾸면 됩니다. 혹시 그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설정 화면 상단의 검색창에 클립보드라고 입력해 보세요. 삼성폰 기준으로는 설정 개인정보 보호 클립보드 접근 제한, 이 경로를 따라가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꺼두면 이제부터 다른 앱들이 내 복사 내용을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번호를 복사해서 카톡에 붙여넣을 때 그 정보는 오직 내가 사용하는 그 순간에만 해당 앱에서만 작동합니다. 다른 앱은 더 이상 그 내용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렇게 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카톡이나 메모 앱, 문자 등에서 복사하고 붙여넣는 기본 기능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다른 앱이 내 복사 기록을 훔쳐보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는 것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안의 현관문에 잠금 장치를 하나 더 다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직접 들어가고 나올 때는 아무 문제 없지만 남이 몰래 들어오는 것은 막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일부 스마트폰에서는 클립보드 자동 삭제 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 뒤 자동 삭제로 설정해 두면 혹시라도 누군가 접근하더라도 이미 오래된 정보는 삭제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클립보드는 복사한 내용을 임시로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둘째, 앱에 따라 그 내용을 무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셋째, 설정에서 클립보드 접근 제한을 꺼두면 안전해집니다. 넷째, 복사 붙여넣기 기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이 간단한 설정 하나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새어나가지 않게 막는 강력한 벽이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생각보다 자주 복사 붙여넣기를 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주소나 계좌번호, 인증번호, 연락처 등을 복사하죠. 그때마다 이 정보가 잠깐이나마 열려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오늘 이 설정을 바꾸는 일의 중요성이 실감되실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설정이 아니라 내 개인 정보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스마트폰을 더 안전하게 그리고 주체적으로 사용하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고 나서 가장 먼저 이 설정부터 바꿔보세요. 복사하는 순간부터 내 정보가 보호받는 느낌, 그 안도감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클립보드 접근 제한, 작지만 강력한 첫 번째 보안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정보는 여러분의 손끝에서 지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가끔 이런 알림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제 방문한 장소를 평가해 보세요. 혹은 최근 방문한 곳 근처에 새로 생긴 맛집이 있습니다. 놀라서 생각하죠. 내가 거기 다녀온 걸 폰이 어떻게 알지? 그럴 때마다 약간 찜찜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에는 위치 기록, 즉 여러분의 이동 경로를 자동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능은 처음에는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길을 안내해 주거나 가까운 상점을 추천하거나
사진을 찍으면 이 사진은 어디서 찍혔는지 기록해 주는 기능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능이 계속 켜져 있으면 내가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가 고스란히 데이터로 남게 된다는 점입니다. 구글, 삼성, 그리고 여러 앱 회사들은 이 기록을 통해 사용자의 이동 패턴을 분석합니다. 어디를 자주 가는지, 어느 시간대에 이동이 많은지, 평균 이동 거리와 생활 반경까지 모두 계산합니다. 이 정보가 모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심지어 건강 상태까지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같은 병원을 같은 시간대에 방문한다. 이런 데이터가 꾸준히 쌓이면 그 사람의 건강 정보나 생활 습관이 노출될 수 있죠. 실제로 해외에서는 위치 기록 데이터를 이용해 사람들의 신앙 모임, 정치 집회, 의료 방문 이력 등을 광고나 분석에 활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나요? 그만큼 이 위치 정보는 민감하고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그럼 이제 이 기능을 어떻게 끌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설정 앱을 여세요.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위치 또는 위치 서비스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터치하세요. 그 안에 구글 위치 기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대부분 켜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상태라면 지금도 내 위치와 이동 정보가 계속 저장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사용 안함 혹은 일시 중지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꼭 한 번 더 이전에 저장된 위치 기록 삭제 항목을 눌러 그동안 쌓인 정보를 깨끗하게 지워주세요. 이 두 단계만 하면 이제부터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이동 경로를 자동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비게이션은 못 쓰는 거 아니야? 괜찮습니다. 지도 앱은 여전히 쓸 수 있습니다. 길 안내나 목적지 검색은 일시적으로 위치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 기능을 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달라지는 건 그 정보가 계속 저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내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얼마나 머물렀는지, 언제 돌아왔는지가 더 이상 데이터로 남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끼리 위치 공유를 켜뒀는데 그럼 그것도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위치 기록과 위치 공유는 서로 다른 기능입니다. 위치 공유는 지금 내 위치를 가족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능이고, 위치 기록은 내가 다녀간 곳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가족끼리 위치 공유를 하고 싶다면 필요할 때만 켜고 평소에는 꺼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유는 편리함을 주지만 기록은 사생활을 남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위치 기록은 구글뿐 아니라 삼성 계정이나 네이버 지도, 카카오 맵 등 다른 앱에서도 별도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각 앱의 설정 메뉴에 들어가서 위치 기록, 활동 내역, 이동 경로 저장 같은 항목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걸 끄는 순간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더 이상 여러분의 일상을 추적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설정이 아니라 나의 하루, 나의 움직임, 즉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건 내가 선택한 길이지 누군가 기록하기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위치 기록을 끄면 내가 가는 길이 나만의 길이 됩니다. 누가 지켜보는 것도 데이터로 분석하는 것도 아닌 오직 나만 알고 있는 하루의 발자취 말이죠.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위치 기록은 자동으로 내 이동 경로를 저장한다. 둘째, 이 정보는 광고나 데이터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설정 위치, 구글 위치 기록 사용 안함으로 변경한다. 넷째, 이전에 저장된 기록도 반드시 삭제한다. 다섯째, 지도 앱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보안 설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사생활을 여러분의 손으로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김에 바로 설정을 열고 위치 기록을 꺼보세요. 단 몇 초 만에 여러분의 하루가 누군가의 데이터가 아닌 진짜 나만의 기록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내 발자취는 나만 알고 나만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눈과 귀를 통해 정보를 훔쳐가는 또 다른 통로, 바로 마이크 권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앱이 여러분의 대화를 듣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제 친구랑 커피 얘기를 했는데 오늘 커피 광고가 뜨네? 병원 다녀왔는데 건강식품 광고가 계속 나오네? 정확히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마치 누군가 옆에서 듣고 있던 것처럼 광고가 따라붙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속 일부 앱들이 마이크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권한은 우리가 음성으로 검색하거나 영상 통화를 하거나 녹음을 할 때 필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권한이 꼭 필요한 순간이 아닐 때도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앱 중에는 음성 명령을 위해 필요하다거나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해 마이크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허용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권한을 이용해 사용자의 대화 소리나 주변 환경음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앱이 나쁜 의도로 접근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앱이 언제 어떤 이유로 마이크를 켰는지 우리가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지키려면 필요한 앱만 남기고 나머지는 꺼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실제로 설정을 확인해 볼까요? 먼저 스마트폰의 설정 앱을 엽니다. 그 다음 권한 관리 혹은 앱 권한 메뉴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마이크 항목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을 누르면 내 폰 안의 앱들이 어떤 상태로 설정되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허용, 앱 사용 중만 허용, 거부.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앱 사용 중만 허용 또는 거부로 설정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사용하지 않는 앱 혹은 잘 모르는 이름의 앱이 항상 허용으로 되어 있다면 반드시 꺼두세요. 예를 들어 카카오톡, 줌, 녹음기 등 음성이 필요한 앱은 앱 사용 중만 허용으로 두고 쇼핑 앱, 날씨 앱, 게임 앱 등 마이크와 상관없는 앱은 전부 거부로 설정하세요. 이 한 번의 조치로 내 폰이 불필요하게 듣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일부 스마트폰은 마이크가 켜졌을 때 화면 상단에 작은 점이나 불빛이 뜨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화면 상단에 초록색 점이 생긴다면 그건 지금 마이크가 작동 중이라는 표시입니다. 그걸 모르면 그냥 지나치게 되지만 이 표시를 알고 있으면 내가 원치 않는 순간에도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또 구글 어시스턴트나 빅스비 같은 음성 인식 서비스도 항상 대기 상태로 마이크를 켜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잘 쓰지 않으신다면 이것도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글의 경우 설정 구글 음성 회의 구글 메뉴로 들어가 음성 인식 기능을 꺼두면 됩니다. 삼성폰의 경우 설정 고급 기능 빅스비 음성 인식 항목에서 음성 호출 기능을 끄면 됩니다. 이걸 꺼두면 폰이 항상 내 말을 듣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마이크 권한은 필요한 앱만 허용해야 합니다. 둘째, 항상 허용된 앱이 있다면 반드시 끄기. 셋째, 음성 인식 서비스의 항상 대기 모드는 꺼두기. 넷째, 화면 상단의 초록색 표시 등으로 마이크 작동 여부 확인하기. 이렇게만 해두면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광고가 뜨거나 대화 내용이 어딘가로 전송되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나누는 대화는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적인 고민이나 추억일 때도 많습니다. 그런 소중한 대화가 데이터로 수집되어 분석되는 건 정말 원치 않는 일입니다. 마이크 권한 설정을 조정하는 건 그저 기술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내 말과 내 공간을 지키는 일이며 나의 프라이버시를 회복하는 행동입니다. 이건 거창한 보안 기술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단순하고도 확실한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김에
지금 바로 설정을 열어 확인해 보세요. 불필요한 앱이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도록 확실히 차단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이크 권한 점검. 이건 여러분의 목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내 이야기는 내가 선택한 사람에게만 들리도록 오늘 꼭 이 설정을 확인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사진을 찍고 편집하거나 친구에게 보내는 일이 많습니다. 요즘은 가족 모임, 여행, 손주 사진까지 모두 스마트폰 속에 담겨 있죠. 어떤 분에게는 이 폰 속 사진이 그냥 추억이 아니라 인생의 기록이자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들이 내 허락도 없이 다른 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는 사진을 관리하는 갤러리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앱을 설치할 때 사진과 미디어 파일 접근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허용을 눌러버리죠. 그 순간 그 앱은 내 폰 속 사진 전체를 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이 앱들이 단순히 사진을 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부 앱은 사진의 정보를 분석해 언제 찍었는지, 어디서 찍었는지, 누가 있는 사진인지까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진에는 위치 정보라는 것이 함께 저장됩니다. 이걸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는 사진을 찍은 장소의 좌표, 날짜, 기기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즉, 사진 한 장만 봐도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디에서 찍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이 정보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그 안에 찍힌 위치 정보 덕분에 집 주소나 자주 가는 장소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특정 앱이 내 앨범 전체에 접근할 수 있다면 가족 사진, 신분증 사진, 통장 사진까지 모두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문제 역시 간단한 설정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같이 설정을 확인해 볼까요? 먼저 스마트폰의 설정 앱을 엽니다. 그 다음 권한 관리 또는 앱 권한 메뉴를 선택하세요. 여기서 사진 및 미디어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각 앱이 내 사진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가 표시됩니다. 대부분 앱 이름 옆에 모든 사진 접근 허용, 선택한 사진만 허용, 거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모든 사진 접근 허용으로 되어 있는 앱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사진과 전혀 관련 없는 앱이 모든 사진 접근을 받고 있다면 그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필요할 때만 허용 또는 선택한 사진만 허용으로 바꾸세요. 삼성폰의 경우 설정 개인정보 보호 권한 관리자 사진 및 비디오 순서로 들어가면 각 앱의 접근 상태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SNS, 쇼핑, 메모 앱처럼 사진 기능이 자주 쓰이지 않는 앱은 거부로 설정해두면 좋습니다. 반면 카메라 앱이나 사진 편집 앱처럼 사진을 자주 다루는 앱은 앱 사용 중만 허용으로 설정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진을 찍을 때 자동으로 저장되는 위치 정보도 꺼두는 게 좋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카메라 앱을 열고 설정 아이콘을 누르면 위치 태그 저장 또는 GPS 정보 저장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 안 함으로 바꿔두세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찍는 사진에는 어디서 찍었는지 정보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진의 추억은 그대로 남기면서 내 사생활만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거죠. 이제 스마트폰 속 갤러리, 그 안의 사진들은 오직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만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 기억이 허락되지 않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오늘 꼭 이 설정부터 점검해 보세요. 이제 다음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이런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며칠 전 검색했던 물건 혹은 친구에게 이야기했던 제품이 갑자기 인터넷 광고에 계속 나타날 때 말이죠. 처음엔 그냥 우연인가 싶지만 비슷한 광고가 여러 앱과 사이트에서 계속 보이면 왠지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에는 맞춤형 광고 추적이라는 기능이 기본으로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능은 광고를 더 편리하게 보여주기 위한 서비스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내 검색 기록, 위치, 사용 습관, 앱 이용 시간 등을 광고 회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내가 어떤 걸 검색했는지, 어떤 영상에 오래 머물렀는지, 어떤 뉴스에 자주 들어가는지까지 하나하나 분석해서 광고용 데이터로 만드는 거죠. 그 결과 나는 몰라도 내 폰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건강에 관심이 많구나. 최근 여행지를 자주 검색했네. 쇼핑 앱을 밤에 자주 열어보네. 이런 패턴이 기록되고 그에 맞춘 광고가 자동으로 따라붙습니다. 이 기능이 무섭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그 데이터가 단순히 내 폰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광고 네트워크 회사나 외부 서버로 전송돼 분석되고 저장됩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일부 노출되거나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광고 아이디를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게 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이건 광고를 위한 편리함이 아니라 감시 아닙니까? 라는 지적이 나온 것도 바로 그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에 광고 추적을 꺼버리면 됩니다. 지금 함께 해볼까요? 먼저 설정 앱을 여세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개인정보 보호 항목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광고 또는 광고 아이디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맞춤형 광고 제한이라는 문구가 보일 겁니다. 이 기능을 사용 안함 혹은 광고 맞춤 설정 끄기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광고 아이디 재설정 버튼도 눌러주세요. 이건 말 그대로 그동안 쌓여있던 내 광고 데이터의 흔적을 새로 초기화하는 기능입니다. 이 두 가지만 설정하면 광고 회사가 더 이상 내 행동 패턴을 추적하지 못하게 됩니다. 앞으로 보이는 광고는 내 검색 이력이나 관심사와는 상관없는 일반적인 광고로 바뀔 겁니다. 혹시 이렇게 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광고는 여전히 표시되지만 그게 나를 분석해서 보여주는 광고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즉, 광고는 남고 감시는 사라지는 것이죠. 이건 단순한 설정 하나지만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검색했는지가 이제 누군가의 데이터베이스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건 곧 내 취향의 주권을 되찾는 일입니다. 조금 과장해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 기능을 켜두는 건 내 일기장을 누군가에게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광고 회사는 그 일기를 읽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석하죠. 하지만 이제 그 문을 잠글 시간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맞춤형 광고 추적은 내 사용 패턴을 분석한다. 둘째, 설정 개인정보 보호 광고 맞춤형 광고 제한을 켜야 한다. 셋째, 광고 아이디 재설정으로 기존 데이터 흔적을 지운다. 넷째, 광고는 그대로 나오지만 감시는 멈춘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쓰는 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꼭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건 편리함이지 감시가 아니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지금 바로 설정을 열어 맞춤형 광고 추적을 꺼보세요. 단 몇 초 만에 내 폰 속 세상이 훨씬 조용해질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태도입니다. 광고는 선택이지만 나의 정보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무선 이어폰이나 스피커를 자주 사용하시죠? 블루투스 기능 덕분에 선이 필요 없고 차 안에서도 카페에서도 집에서도 편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리함 뒤에는 잘 보이지 않는 위험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블루투스가 항상 켜져 있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낯선 기기가 내 폰에 연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은 곳, 예를 들어 카페나 지하철, 공항 같은 곳에서는 해커들이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에 접근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 공격은 흔히 블루제킹 또는 블루스나핑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연결 요청을 가장해 내 폰에 저장된 연락처나 파일, 심지어 메시지 목록까지 훔쳐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연결만 되어도 그 다음부터는 내가 모르는 사이 백그라운드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죠. 조용히 음악을 듣고 있었을 뿐인데 그 순간 누군가 내 폰 안으로 손을 넣는 셈입니다. 이건 해킹이라고 하기엔 너무 쉽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문제를 막는 방법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설정을 확인해 볼까요? 먼저 스마트폰의 설정 앱을 엽니다. 그 다음 연결 혹은 네트워크 항목으로 들어가세요. 거기서 블루투스 메뉴를 찾습니다. 화면을 보면 블루투스가 켜져 있을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자동 연결 허용 항목을 찾아서 꺼주세요. 혹시 이 메뉴가 안 보인다면 상단의 검색창에 블루투스라고 입력하면 자동 연결 또는 기기 자동 페어링이라는 문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꺼두면 내 폰은 더 이상 낯선 기기의 연결 요청을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직접 허용을 누르기 전까지는 어떤 기기도 내 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블루투스는 사용할 때만 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음악을 들을 때, 차량 연결을 할 때만 잠시 켜고 끝나면 반드시 꺼두는 겁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해커들이 가장 노리는 틈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또 오래된 블루투스 기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전 기기 중 일부는 보안 기능이 약해서 암호 없이도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기는 등록 목록에서 지워두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설정 블루투스 등록된 기기 목록으로 들어가 오래된 이어폰이나 스피커를 선택하고 등록 해제 또는 삭제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불필요한 연결 요청도 줄어들고 블루투스 검색 속도도 더 빨라집니다. 또 하나 유용한 팁이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블루투스를 켜둘 때는 기기 이름을 바꾸세요. 기본 이름이 갤럭시 S23처럼 되어 있다면 기기 모델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이건 해커에게 이 사람의 폰은 어떤 운영체제를 쓰는지 알려주는 정보가 됩니다. 따라서 이름을 마이폰이나 BT123처럼 알 수 없는 형태로 바꿔두면 좋습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자동 연결 기능은 반드시 꺼둔다. 둘째, 블루투스는 사용할 때만 켠다. 셋째, 오래된 기기는 등록 해제한다. 넷째, 기기 이름은 개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바꾼다. 이 네 가지 습관만 지켜도 블루투스로 인한 정보 유출은 거의 완벽히 막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가장 큰 장점은 연결성입니다. 하지만 연결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문도 많아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필요하지 않은 문은 닫아두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지금 바로 블루투스 설정을 열어보세요. 자동 연결을 꺼두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10초. 하지만 그 10초가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될 겁니다. 스마트폰은 여러분의 것이지만 그 안의 정보는 누군가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을 미리 닫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보안의 시작입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도 와이파이가 있죠. 카페, 병원, 지하철, 심지어 공원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라는 단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공짜로 인터넷을 쓸 수 있다니 얼마나 편리한가 싶지만 이 무료라는 말 안에는 생각보다 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공용 와이파이는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네트워크입니다. 그 말은 그 안에서 오가는 정보가 완전히 보호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면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된 기기들의 데이터를 쉽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보안 실험에서 카페 와이파이에 접속한 사람들의 인터넷 기록과 로그인 정보가 단 10분 만에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해커가 복잡한 장비를 쓴 것도 아닙니다. 노트북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용 와이파이에는 보안 인증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오가기 때문에 그 사이를 훔쳐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은행 앱, 쇼핑몰 결제, 이메일 로그인 같은 중요한 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스마트폰의 자동 연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켜져 있으면 한번 접속했던 와이파이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신호에도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해커들은 이런 점을 이용해 퍼블릭 와이파이나 프리카페 와이파이 같은 가짜 네트워크를 만들어 두기도 합니다. 겉보기엔 진짜 와이파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안은 함정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설정을 확인해 봅시다. 먼저 스마트폰의 설정 앱을 여세요. 그 다음 연결 또는 와이파이 항목을 터치합니다. 와이파이 목록이 쭉 뜨죠? 그 아래를 보면 자동 연결 또는 자동 재접속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꺼짐으로 바꿔주세요. 혹시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상단의 검색창에 와이파이 자동 연결이라고 입력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꺼두면 이제부터는 내 폰이 마음대로 공용 와이파이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네트워크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프리 와이파이라는 글자가 떠도 이제는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니까요. 즉, 누군가 만들어둔 가짜 와이파이에 실수로 연결될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용 와이파이를 꼭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금융 업무나 결제는 절대 하지 않는다. 공용 네트워크에서는 은행 앱, 쇼핑몰 결제, 비밀번호 입력을 피해야 합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둘째, 가능하면 보안이 걸린 와이파이만 쓴다. 이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이름 옆에 자물쇠 모양이 있다면 그건 암호가 걸린 안전한 네트워크입니다. 하지만 자물쇠 없는 와이파이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열린 문과 같습니다. 절대로 접속하지 마세요. 또 하나 유용한 팁이 있습니다. 공용 와이파이를 자주 쓰는 분이라면 VPN 가상 사설망 앱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건 내가 보내는 정보를 암호화해 외부에서 내용을 볼 수 없게 하는 장치입니다. 최근에는 무료 VPN 서비스도 많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잠시 켜서 쓰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공용 와이파이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둘째, 자동 연결 기능을 꺼야 한다. 셋째, 가짜 와이파이에 속지 않도록 직접 선택한다. 넷째, 공용 와이파이에서는 결제 로그인을 피한다. 다섯째, 가능하면 암호가 걸린 네트워크나 VPN을 이용한다. 이 5가지만 실천하면 공짜 와이파이의 함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인 보안 조치가 아니라 내 정보는 내가 선택한 곳에서만 흘러가게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무료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세상에 완전히 무료인 건 없습니다. 공짜 와이파이의 대가는 내 정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김에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열고 와이파이 자동 연결을 꺼보세요. 불과 몇 초 만에 당신의 개인정보는 한층 더 안전해질 겁니다. 스마트폰의 보안은 거창한 기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자동 연결을 끄는 그 한 번의 클릭, 그게 바로 당신의 정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마트폰 안에서 새고 있는 7가지 정보의 통로를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 들어보니 크게 어려운 것도 복잡한 기술도 아니었죠. 클립보드, 위치 기록, 마이크, 사진 접근, 광고 추적, 블루투스, 와이파이. 모두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 켜둔 기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의 그림자 아래에서 내 정보가 조용히 흘러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보안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은 나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계이지 나를 감시하거나 판단하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누른 허용 한 번, 그 한 번의 클릭이 내 일상과 데이터를 낯선 서버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한 설정 7가지는 그 통로를 하나씩 닫는 과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폭사한 내용이 새지 않도록 클립보드 접근 제한. 두 번째, 나의 이동 경로를 기록하지 않게 위치 기록 끄기. 세 번째, 불필요한 앱의 도청을 막는 마이크 권한 점검. 네 번째, 사진과 추억이 노출되지 않게 갤러리 접근 제한. 다섯 번째, 내 취향을 팔지 못하게 하는 맞춤형 광고 추적 차단. 여섯 번째, 낯선 기기의 접근을 막는 블루투스 자동 연결 해제.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가짜 네트워크에 속지 않게 공용 와이파이 자동 접속 해제. 이 모든 걸 다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은 아마 10분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 10분이 여러분의 사생활을, 여러분의 데이터 자산을,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해킹 당할 일 없어. 그 정도 정보가 나한테 있다고 누가 관심이나 가지겠어. 하지만 정보 유출은 유명인만의 일이 아닙니다. 한 번의 클릭, 한 번의 연결, 한 번의 무심함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우리의 생활은 더 깊이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필요한 건 더 많은 기능이 아니라 더 강한 주의력과 선택의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실천하셨다면 그건 이미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스마트폰 보안은 누군가 대신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설정 한 번이 보안 한 겹을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정보는 여러분의 손끝에서 지켜집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손끝의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안전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정보를 지킵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천천히 설정을 열어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7가지를 하나씩 확인하시고 내 폰 안의 문을 단단히 잠그세요. 그 몇 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을 훨씬 더 평안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지금까지 당신도 모르게 새고 있는 정보 설정으로 막는 법을 함께 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의 정보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나는 어떤 설정을 바꿨는지, 처음으로 해본 보안 습관은 무엇이었는지, 그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안전을 돕게 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정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기술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